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 찍은 걸 체크해 보니까요. 올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봄, 여름, 가을, 깊은 가을,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훌쩍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 안에 많은 대소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 외형적인 변화는 사무실, 제가 운영하는 센터를 옮겼습니다. 거리나 위치로 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길 건너 논현동에서 지금의 청담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그래요. 집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버릴 것도 많고 정리정돈 해도 끝이 없고요. 그쵸? 또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오다 보니까 인테리어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잘 해보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 너무 신경 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은 그래서 그렇게 좀 보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일상을 찾아서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나라는 걸 좀 체크하다 보니 이제 영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찍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큰 변화 속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침체기, 좀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일 수가 없다 보니 이제 줌으로 온라인 강의가 있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줌 수업은 솔직히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찍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 강의하는 사람은요 현장에서 사람들과 에너지가 같이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그게 매우 중요한데, 아무래도 줌 수업은 일방향으로 내가 혼자 떠드는데 우리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음소거로 또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기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줌으로 오는 수업은 좀 약간 깊이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말 바람은 좀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작년 올해 이어서 2년을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에너지가 막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그게 많이 제약을 받다 보니 엄마 입장에서는 화날 일이 많죠. 예.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또 학습에 있어서도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요 자기주도 학습이 그렇게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학습으로 아무리 쌍방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보통 저학년 아이들은 그냥 쌍방향이 아닌 또 그냥 온라인 학습으로만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정말 2년 동안의 학습 공백, 학습 결손은요 매우 심각해요.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온건히 집에서 보고 있자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애 키우면서 화날 일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화날 일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일단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화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훈육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훈육은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훈육 그러면 화를 많이 생각해요. 화내는 거를. 네, 화내는 거는요 결코 훈육이 아닙니다. 그거는 엄마의 감정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를 내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어요. 그건 엄마 본인한테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효과가 없고 아이한테도 효과가 없어요. 유아나 초등 시기까지는 엄마가 무서워요. 왜? 아이에게 부모는요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화를 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일회성으로는 말을 듣죠. 근데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화내고 나면 좋나요? 모르겠어요. 순간은 어떨지 모르지만 항상 지나고 나면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 화는요 가장 중요한 건 화는 불이거든요. 불화잖아요. 그렇죠? 이 불덩어리를
이것도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일단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이 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손이 대고 속이 새카맣게 타겠죠. 그래서 우리 화병이 생기는 거고, 이거를 그러면 밖으로 보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화나는 감정을 사람에게 던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화를 통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손해보는 게 참 많다. 그래서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느냐? 저는요, 화라는 거는 분노로 접근하지 마시고 해결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화를 내기 전에 화라는 감정이 생겼어요. 이 안에 생기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화가 났지? 이거를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나의 개인적인 컨디션, 그러니까 내가 뭐 잠을 못 잤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예민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건강이 좀 안 좋다라든지 이러한 나의 개인적인 컨디션 때문에 똑같은 상황도 더 예민하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아이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것만 나오면 내가 그냥 욱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의 뭔가 감정에서 생기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왜 내가 지금 화가 났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난 거를 그대로 확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멈추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한테 고스란히 낸들 지금 순간은 아이는 약자예요. 얘네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엄마가 화내면 무서우니까 그 순간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화를 반복되게 내는 이유는 뭐예요?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훈육으로서 가장 나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훈육을 합니다. 근데 훈육을 화를 내면 안 되는 게 훈육의 훈자, 한자로 뭐예요? 예, 말씀 원자의 내천이거든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을 할 때 우리는 일관성 있게 해라라는 걸 가장 기본 철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요,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강요를 해서는 안 돼요. 이거부터가 이제 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 엄마가 셋셀 동안 이거 해. 그래서 어떻게 강요하고 협박하죠. 그리고 넌 도대체 왜 그러니? 하면서 아이를 비꼬고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릴 적에는 무서운 존재이니까 받아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게 쌓이면 사춘기 때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는 아이들이 어릴 때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한테도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이 화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라는 거를 잘 다스리자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나는 그 순간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스스로 질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나는 이 순간을 잠깐 멈춰라. 그리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행동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뭔가 잘못을 하고 뭐 하면은 아이를 비난하거나 강요하거나 협박 이렇게 해서 확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의 행동, 그러니까 아이가 뛰지 말라고 하는데 뛰어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스마트폰을 봐요. 이런 식으로 했던 말을 안 했을 때, 그래서 그 전에 평정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한계점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단호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화를 낸다고 무섭지 않잖아요. 엄하게 단호하게 얘기했을 때 도리어 아이가 그 안에서 더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훈육입니다. 그래서 행동에 초점을 맞춰라. 아이의 인격적으로 너가 하는 거는 너는 도대체 엄마가 그랬지? 하면서 너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근데 뭐요? 아이의 그런 행동 때문에 엄마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그 행동이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어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구해야 되고 부탁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한계점, 제한점을 만들어 놓고 아이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야 돼요. 어떻게 한 번 말해서 애들은요 한 번 해서 되지 않아요. 근데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이게 막 바뀌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보다 편안하게 내 아이를 대하고 싶다라면 그리고 원활한 관계, 정말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를 잘못 표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네. 관계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넘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를 잘 다스려라. 화도 감정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되 정확하게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부모의 그런 감정을 먼저 표현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라?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라. 그러면 내 아이가 어느 순간 긍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영상 찍었는데요. 앞으로 자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